한때 유럽의 호랑이,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두 나라, 튀르키예와 포르투갈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들은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월세조차 감당 못하는 생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돈 가치가 98% 증발하고 거리는 성난 군중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멀쩡한 직장인들이 월세를 못 내 도시 외곽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합니다. 시위대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경제 원칙을 무시했고, 다른 쪽은 나라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손쉬운 길을 택한 두 나라의 몰락 과정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몰락입니다. 20년 넘게 권력을 쥔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돈의 흐름을 늦추고 물가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금리는 비용이다. 금리를 낮춰야 건설업자 등 지지층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그래야 선거에서 이긴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 5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5번이나 잘랐습니다. 전문가 대신 예스맨을 앉힌 것입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입니다. 2011년 빚더미에 앉자 포르투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가 핵심 기업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전기회사, 보험회사, 은행까지 나라의 경제 주권을 외국주로 중국 국영기업에 넘긴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힘들게 물건을 만드는 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빚을 내 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호황을, 포르투갈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파는 골든 비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단기적인 돈은 벌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몰락은 권력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군부 쿠데타 실패는 에르도안에게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완벽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4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 최고위층인 장군들의 81%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회에 반대파의 싹을 완전히 잘라낸 것입니다.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직을 없애고 행정입법사법권이 모두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지자 에르도안 경제학은 더욱 폭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13년 만에 98% 증발했습니다. 100원짜리가 2원이 된 셈입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튀르키예는 아이폰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통계 조작까지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주권을 스스로 팔아버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력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핵심 인프라 기업을 중국 기업에 넘기자 전기요금은 유럽에서 소득 대비 가장 비싸졌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도 그 돈은 중국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로화 사용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화폐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유로를 쓰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체력이 약한 포르투갈은 동유럽의 경쟁국들 폴란드, 체코 등에 밀려났습니다. 이들 나라가 땀 흘려 공장을 짓는 힘든 길을 택할 때 포르투갈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겪는 최종적인 재앙은 인재의 대탈출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젊은 의사와 공학도들이, 포르투갈에서는 간호사들이 연봉 3배를 받기 위해 고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절반 이상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살고, 월세가 최저 임금의 2~3배인 나라. 아이를 낳아 기를 집이 없으니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발로 투표하며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포르투갈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1.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는 장난감이 된다. 2.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 핵심 자산을 팔면 결국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는다. 3. 땀 흘리는 힘든 길, 제조업 기술을 피하고 쉬운 돈부동산 투기를 쫓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일로만 들리시나요? 집값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이들의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